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요. 전환기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의학의 역사관과 경제력을 가리켜 오신 대한민국 대표 1차 강사로 수많은 수업을 위해 길거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진실과 정의, 가치를 일깨워온 그 연설은 이제 강의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현장 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치 현실 앞에서 진실을 외치며 정직과 용기의 상징으로 끌어오는 공영 속에서도 꿋꿋이 서 계시는 한국사 교육의 전설에서 이제 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언론의 목소리로 거듭나신 전환기 뉴스의 전환기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한국에서는 현재 우리보다 하루 빠르기 때문에 일요일 주일날 오전 되겠습니다. 제가 LA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K10백 행사에 제가 또 강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K10백 하면은요, 바로 한국 보수주의 연합,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 연합 이렇게 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이 위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위기고 자유시장경제가 위기고 법치, 공정,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때에 K10백 같은 이런 한국 보수주의 연합 이런 단체가 이런 미주 지역에 또는 대한민국에 이런 실체를 알리고 그래서 부디 한미동맹이 더욱더 강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번영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함께 더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LA에 제가 온 적이 2달 전에 왔었습니다. 현재 제가 2달 전에 왔을 때는요, 그때 이렇게 연설하려고 하다가 그때 행사를 다 취소하고 안 하고 이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딴 게 아니라 그때 LA 시장에 후보로 나온 분이 1부 강연하고요, 1부에 인사하고 제가 2부에 이렇게 연설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그러면 안 된다. 전학인 쌤에 대해서 많은 LA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특정 후보에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두 번째 선생님이 강연함으로 해가지고 또 교민사회에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LA 와서 LA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우리 LA는 또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또 뛰기도 했죠. 그렇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이곳에 와 있죠. 맞지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길 아마 지금 제가 그 호주 갔을 때도 그렇고 또 미국 왔을 때 마찬가지지요. 얼마 전 달라스에 갔을 때도 제가 강연하러 오니까 앞에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시위를 이렇게 5명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드는지요? 라고 여쭤보면은 현재 전환길 보고 강연 오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는 제가 강연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LA에 제가 강연하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길 바라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한 실정도 정확하게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분열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전환길 오고 난 뒤에는 우리 교민들끼리 더욱더 통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정치적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LA 안에서도 코리아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다면은 우리끼리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끼리는 더 단합되고 서로 교민들끼리 돕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제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가득 채워가지고 다 못 앉아서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강연을 아마 동영상으로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이 강연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전환길, LA 왔다는데, 난 그 자식 거 싫어하는데, 도대체 LA 와서 무슨 소리 하고 갔지? 아마 클릭을 해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뉴욕 가서 연설했는 게 있거든요. 한 교회에 가서 했었는데 거기서는 조회수가 지금 100만 건이 나왔어요. 100만 건 나왔다는 것은 뉴욕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고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이 한 250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미국에 계실 뿐만 아니고 해외에 계신 한 720만 교민들 분께서도 전환길이가 요즘 해외에 돌아다닌다 하던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많이 클릭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뭐 거짓 선동하러 다니겠습니까? 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삶의 기준이고, 그럼 제가 운영하는 전환뉴스에도 기준이거든요.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 LA에서도 독립운동을 조선한 샤먼 스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언제나 진실된 무실역행 이런 걸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를 또 정치적으로 오해하거나 반대편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해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는 사실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마찬가지 그 K10배 행사가 있어서 어제 강연했는데 중간에 못다 했거든. 시간이 부족했어요. 오늘 맞아 그 분들께도 한번 또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LA 가서는 못한 이야기 할 것이다 했는데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어제 K10배 행사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구글 본사가 있어요. 구글 본사 유튜브 그 구글 본사가 있어서 거기서 1인 시위하고 왔어요. 1인 시위 피켓 내용이 뭔지 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하나, 국가적인 거 하나거든요. 뭐냐면은, 개인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전환뉴스, 바로 오늘 이것도 전환뉴스에 올라갈 거거든요. 저는, 구글이 봤어도 전혀 저는 속이야 이런 게 없거든요. 제 영상 강의는 그대로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난달이었거든요. 지난달에, 저한테 구글 코리아에서 지급해야 될 저한테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천만 원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구글 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환길 뉴스도 이제 조회수가 많으니까 광고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수익을 나눠야 되거든요. 구글하고 전환길하고. 근데 자기들은 돈 벌어가고 저한테 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금액 6천만 원, 미화로 한 4만 7천 달러 정도가 돼요. 맞죠? 네, 4만 7천 달러 되는데, 그래도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허위로 가짜로 이렇게 트래픽, 클릭을 많이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근거를 대라. 아니, 우리 저희 조회수가 장난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전환길 뉴스의 기준인데, 그 근거를 대라. 왜냐면 구글은 알고 있어요. 누가 클릭을 했는지를. 이해되죠? 공개 나가니까 공개를 안 못한대요. 아니, 그럼 근거도 못 밝히면서 누구들은 돈 벌어가고 구글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샌프란시스코는 구글 본사가 있고 한국에 구글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유튜버 주도하는 거기서 연간 12조 원의 매출 올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우리나라 그 구글 우리 때문에 돈 벌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당연히 수익도 좀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피켓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놀랍게도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요청하겠죠. 정부에서 불리하면 내려달라. 또는 개인정보 이런 거니까 내려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글 전 세계 유튜브 중에서 정부 요청에 의해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삭제하거나 내려달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 첫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정보 통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여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2등으로 정부 요청해서 가장 많이 유튜버 영상 삭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 무려 50배가 많습니다. 이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무려 50배나 정부에서 이거 빼달라, 이거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50배, 5배도 아니고 일본보다 50배가 많고 이 큰 나라 미국보다도 무려 5.7배 더 많게 우리나라 유튜브는 통제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통제해서 이제 삭제하는 경우가 유튜브가 많은데 영상이 그 중에 놀라운 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유튜브에 가서 어떤 단어만 나오면은요, 그 단어 나오면은 물론 뭐 마약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단어, 어떤 윤리를 해치는 것도 올라가면 안 되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의심을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말만 하면은 여러분 다들 놀라운 발작 증세를 보여요. 딱 넉장인데 이 단어만 말하면은 유튜브도 발작하고 민주당도 발작하고 이상해요. 그러는 순간 그 말만 꺼내면은 극우라고 몰리게 돼요. 그 넉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걸 척결해야 되지 않냐? 공정선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선거에 문제가 많지 않은가? 라고 딱 하는 순간 전환기가 고발당했어요. 저는 원래 뭐 이렇게 지금 뭐 해외에 오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해외 나오거나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 많고 교회 가면은 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겪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 체험이라든가 또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환길이 그럼 예능 프로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갑자기 그거구나 그러고 내가 뭐 그거냐 그거구나 그러고 왜 그리고 고발도 지금 7번이나 당했어요. 제가 55년 살면서 9번째 사랑한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고발도 마구잡이 당하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왜 그럴까? 이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바로 여러분 제가 구글에다가 그리고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한 1인 시위하고 왔었거든요. 곧 조만간 전환 뉴스에 올라올 겁니다. 피켓 시위하는 거.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제가 사실은요 지금 아마도 이 중에 전환길이 이거 LA 오지 마라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하면 아마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 편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맨날 울고 그 사람 방 지르고 뭐 이 사람 얘기하는데 라고 하지만 저는요 한 번도 제가 많은 집회에 가서 연설도 했지만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어요.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때 헌재 선고 때도 속으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지만은 혹시나 또 헌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또 제 제자 세대 제가 학원 강사를 26년 했어요. 한 제자들이 한 200만이 되거든요. EBS 방송 강사도 하고 또 공무원 학원 강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한테 늘 좋은 이야기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이상한 일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 왜 왔겠습니까? 오늘부로 제가 미국 와서 오늘은 K10회 행사에 이제 강연자로 나섰습니다만은 미국 온 지가 한 80일 됐어요. 지금 개들이 2번 바뀌었거든요. 8월 25일 날 미국 처음 왔고 그때는 더웠어요. 한미 정상회담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백악관에서.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더니만 지금 겨울이 어느덧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하와이 거쳐서 지금 다시 또 이곳 LA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공개한 이거 방탄복입니다. 제가 왜 방탄복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잡혀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쳐 전환기가 만약에 공산당이 좋아요 이러면 총망했구나.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뭔데? 전환기의 영상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전환기가 과연 K10팩 보수주의 어떤 연합에 맞느냐? 저는 언제나 일관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는 주장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언제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만만 나오더라도 미주 지역에 있는 교민들 중에 어느 교민들도 전환길에 오지 말라는 말 하면 안 되지요. 전환길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6.25 전쟁 이래로 72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게 누구 덕분인데? 바로 6.25 전쟁 때는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해 왔지만은 전쟁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유엔군은 철수할 것 아닙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다 가더라도 미국만은 남한에 남아달라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72년이 지난 지금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지난 72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누구 덕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의 적대적인 나라가 없었어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공격이 없고 러시아가 그렇겠지만 구소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미사일 쏘면서 남침의 야용을 노리는 바로 김정은 북한 정권이 있고 또 호시탐탐 대만이 아니면 남한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도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것은 누구 덕분인데요?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판단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 그런 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의 위험성은 늘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군사력 1등인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면은 최소한 전쟁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전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남북 자유평화 통일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점령군 다시 번역하면 침략군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걸 굴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했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이 강연을요 전환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칭찬하거나 전환길 좋아하는 사람보다 전환길 반대편에서 손가락질하고 거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 강연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위기 때는 언제나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욕 플러싱이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교민께서 말씀하시길 원래 그 지역에 한인들이 장사하고 잘 됐는데 어느 중국인이 와서 다 한국인들 나가고 있대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곳에 갔는데 그 교민께서 똑같은 말 했어요. 그 오클랜드 지역에 한인들이 있을 때 서서히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지금 쫓겨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라면 이재명을 지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환기를 지지할 것입니까? 딴 건 아니고 딱 하나 전환기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없었던 나라이고 70년 전쟁 없었던 이유가 한미동맹 덕분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평화통일 되더라도 저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야만 옆에 우리나라를 적대시하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평화통이 되더라도 중앙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250만 교민들 마찬가지, 이곳에 계시는 LA 교민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는 각자 취향이고 그는 자유입니다만은, 하지만 진실은 알고 계시라 이 뜻입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재명은 미군의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피켓 들고 반대하는 시위. 두 번째, 중화미군 주둔하는 것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침략군이라고 표현한 거죠. 또 다른 말로 중화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작권을 환수한다 하겠지만 전작권을 환수하는 순간 여러분, 중화미군이 과연 우리나라 방위병 출신의 안규배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겠어요? 포스터 브런슨 중앙미군 사령관인데 합참 그 한미연합 사령관 아닙니까? 브런슨 포스터 그 사령관이 우리나라, 저는 방위병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육군병장 출신이지만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출신입니다. 소대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대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되자마자 포스터 7명 다 잘랐습니다. 별 28개 한 번도 다 떨어뜨렸고, 얼마 전에는 합참 본부 안에 있는 영광급 장교, 즉 중령과 대령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전부 다 나가라 이래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전환기를 설득함을 시켜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국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의심이 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규배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전쟁이 나면은 과연 미군을 지휘할 수 있겠어요? 전작권을 혼자 행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미군 철수를 가리킨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미군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의 교훈이 있지만 안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 이재명을 포함해서 미군 철수하자, 듣기에는 우리가 자주국방이라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강대국도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군도 전세계 1등이지만 지금 자주국방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작전 수행할 때는 바로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함께 작전 수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국력 6위에다가 경제력 10위, 엄청난 나라로 성장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더 센 나라가 주변에 4개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호시탐탐하는 북한이 있고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는 미군이라는 나라는 이미 72년간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 침략에 야욕이 없는 나라, 경제 점령하려는 야욕이 없는 나라,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군 철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6.25 전쟁 터지기 1년 전에 미군 철수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역사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한날 예측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50년 6.25가 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쳤던 전환기를 지금 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전작권 함수하거나 미군의 점령군이나 미군의 침략군이나 미군의 주둔을 굴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환기는 공산주의가 이미 마르크스를 따라가지고 그 결과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결과 만들어진 그 소련, 거기는 중국 공산화, 과거에 지금은 붕괴됐지만 동부 유럽에 수많은 공산주의를 심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90년에 89년도 독일 통일되고 90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 뒤로 이제 동부 유럽 공산이 다 붕괴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됐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1925년 박은영이가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어요. 1925년이니까 광복되기 20년 전이에요. 그 뒤로 광복된 무렵에 알다시피 일본군이 이제 물러갔지 않습니까? 45년 원자폭탄 맞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결과 결국 35년 만에 식민 지배 마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한반도에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는 명목으로 당시에는 2차 대전 연합국이었던
소련하고 미국이 연합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군 무장해제시킨다는 명목으로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한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과연 좌파가 많았을까요? 우파가 많았을까요? 미군이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의 78%가 좌파였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때 태어나도 공산주의 나는 안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알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5년간 식민지배 받았던 우리 조선인들은 지주가 아니라 소장농이었습니다.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였습니다. 따라서 자본가 타도하자, 지주 타도하고 개도 없는 사회 만들자, 노동자와 소장농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하니까 조선인들에게 80% 가까이가 다 빨갛게, 우리 스스로가 빨갛게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무장해제시킨다는 명목으로 38선 이북에 소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쪽에 미군이 들어왔어요. 자,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는 콜드워, 알다시피 냉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 싸움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사이에 서로 이제 대립 갈등이 됩니다. 한반도가 그 각축장이 됩니다. 38선 이북에 소련은 들어올 때 김일성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자, 지주들 땅 당내놔라. 소장에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토지개혁을 하자마자 결국 북한에 있던 지식인들, 자본가, 지주들 남쪽으로 200만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공산화되죠. 왜요? 우리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땅 나눠준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환상적이죠. 소장농이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들어서 땅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환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38선 이북에는 소련은 직접 통치도 안 해요. 김일성 앞세워서 근데 가만 두니까 저절로 빨갛게 돼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김일성이가 부르신 게 뭡니까? 땅 나눠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네. 여러분 집 나눠주고 땅 나눠준다고 하면 소장농들, 우리 노동자였던 조선인들은 최고 아닙니까? 공산주의 최고다 최고다 했어. 여러분 그 결과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지금의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의 북한을 보면서도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공산화 시킨다고 했지만 구소련은 1990년 고르바초프가 부재했던 그라스노스트 해서 결국 계획과 개방 해서 결국 붕괴됐지 않습니까? 구소련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요. 왜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그 앞에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주의 부르짖은 겁니다. 그 보수주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기업가를 존중하고 근로자도 존중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복지도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약자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 종교의 자유의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아마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보수주의는 옛날부터 고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바랍니다. 나는 진보야. 진보가 듣기 좋잖아.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속아서 저도 진보였습니다.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발전적인 거 아니야. 보수가 옛날부터 고집하는 거 아니냐? 나아가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1987 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할 때 90년대까지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해야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 위에 운동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말 그대로 NLPD에서 운동권 위에 볼수분자들은 지도부들 전부 다 바로 노동해방,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서 북한의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라 그러죠. 주체사상파. 그걸 알고 이건 아닌데 최강길이 순진하게 1987 때 민주화하자, 직선기열하자고 했는데 이거 위에 사람들은 보니까 영 사상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돌아섰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때 이런 바로 운동권을 이끌었던 지도부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미주의 아닙니까? 이재명도 반미라 그랬잖아. 그죠? 미군을 점령군 침략군이라고, 미군 추돌하는 걸 굴종이라 표현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85년 미문화원 정근홍산 그 배우 조종자예요. 그리고 4년 뒤 89년 정청래 많이 들어봤죠?
지금 민주당이 끌고 있는 정청래는 지금도 미국 못 옵니다. 그 사람도 미국 못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1989, 1989년 광화문 앞에 있는 미 대사 관저, 당시 그레그 대사였던데요. 미 대사 관저에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대사 관저에 담 넘어 들어가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대사 관저 직원들한테 협박을 인질로 잡고 불지르려고 했었어요. 이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이재명 밑에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때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고 바로 자유시장 경제로 가자. 그리고 기업가의 존중, 근로자의 존중, 민노총처럼 기업가들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안보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하자. 그리고 복지도 그냥 똑같이 베네수엘라처럼 퍼주다가 저 거지되는 거 봤잖아요. 저런 거 말고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하자.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 가정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이게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셨던 거예요. 그게 넉다로 뭐라고요? 보수주의입니다. 오늘 이거 K10백 행사 앞에 있죠? K10백이 뭐라고요? 한국 보수주의 연합입니다. 정확히 K10백이 주창하는 바가 바로 레이건이 부르셨던 그 넉자로 보수주의. 그게 바로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자. 왜? 역사적으로 검증됐잖아요. 공산주의 처음에는 좋았다 그랬죠 아까? 북한이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시대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런 마당에도 지금은 요즘 네오마르크시즘이라 해서 여전히 그건 듣기는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뉴욕 시장 당선된 망나니인지 그 시장 선거 공약이 뭔지 아세요? 이제 뉴욕시에 공공주택 나눠주겠대요. 누구도 나눠줘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있는 놈도 뺏어서 없는 놈 채워주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와 정말 좋겠다지만 우리 이미 이것은요 역사도 검증이 끝난 단지 포퓰리즘 표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고 결국은 뉴욕시에 무질서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뺏길 거부로 해서 뉴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 제가 해외에 돌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고 있습니다. 뉴욕의 관광 최고 유명한 곳이 바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갔는데 거기에 교민께서 저한테 점심 먹자 해서 식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개 식당 운영하다가 3개를 문 닫고 2개 남았다. 오늘이 전학일 선생님 제가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년 봄이 되면 이제 이 가게도 힘들어질 겁니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거죠. 바로 오클랜드는 관광으로서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아까? 한인들 좀 다 쫓겨나갔다 그랬죠? 두 번째, 그게 오클랜드 시장이 바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9년 만에 결국은 이 최저임금 올려주고 그러면 없는 사람 좋아하겠죠 당장은? 최저 올려주고 아까 그 좌파들이 부르짖은 거 그냥 포퓰리즘 퍼주겠다 이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 다 잘 살게 됐을까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년간 오클랜드를 뉴질랜드 떠나서 호주 시드니라 이쪽으로 옮겨간 사람이 6만 명이에요. 6만 명. 얼마 안 되는 답자면은 원래 뉴질랜드 인구가 우리나라 1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뉴질랜드는 500만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바로 60만 명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좌파 정권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이제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 떠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바로 좌파 정권의 민낯입니다. 저는 제 강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제가 아끼는 청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미 사회주의 좌파들 사상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알다시피 이거 남미에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지금은 거지 나라가 있잖아요. 하루에 빵 2조각 겨우 배급받아서 먹고 살고 이런 사람이 많대요. 왜 그렇게 됐죠? 99년도 차베스라는 사람 좌파가 집권한 뒤에 청년들한테 똑같죠? 공공주택 다 나눠줬습니다. 당연히 표를 얻겠지요? 그리고 돈을 잃는 사람 거 뺏어서 나누자 이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다 가버렸어요. 자, 나가버리고 나면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뒤로 14년 집권한 뒤에 차베스, 연이어서 지금 마두로까지 좌파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우리 이곳 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되어버렸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여러분 과거를 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 소련이 붕괴된 거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베네수엘라 봤잖아요. 오클랜드 봤잖아요. 뉴욕은 이제 예고입니다. 머자나서 그래 됐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비슷한 정책을 하는 게 바로 또 이재명입니다. 저는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경제정책 아마 묻고 싶어요. 이재명 찍으신 분들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정권에 했던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개 있지만은 가장 충격적인 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듣기 좋지만은 그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에서 제안했는 겁니다. 민노총 120만 명이거든요, 회원수가. 그래서 그 정책을 그들을 덕분에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니까 민노총 요구안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간부 출신 김용훈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지 알겠습니까? 네. 결국은 기업가들은 떠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자, 노동자들이 뭉치자, 임금 올려달라, 회사와 협상하자, 상여 올려달라, 회사 망하든지 모르겠다, 우리를 요구하자. 안 들어주네? 야, 회사 전부 농성하자, 열방내 일부 시설 불질러버리자. 이거 우리 근로자 무시하네? 에이씨 모르겠다, 회사 불지르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사용자, 기업가는 그 파업한 근로자들 회사 기물에 부수던 말간에 피해 보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노동자 청구 이루어질까요? 현대제철 사례 들어드릴까요? 올 초입니다. 현대제철에 요즘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50% 가격에 들어옵니다. 포항제철 망하기 직전입니다. 포항시장이 울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철강 전혀 협상이 없었습니다. 50% 관세 추가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철강이 미국으로 50% 관세 내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리 제품의 50%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나라에 마구잡이 들어와요.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저가로 우리나라에 중국산 철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망하게 만들고 중국산 철강을 2배 올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철강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포항제철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바로 여기 이분 중에도 계시겠죠? 저희 장인들은도 그랬습니다. 베트남 파병 갔습니다. 베트남 파병 가서 그 베트남 공사를 막으려고 그때 목숨 걸고 그 싸워서 받아온 돈으로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으로 닦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한 업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포항제철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포항 가보십시오. 경제가 폭망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산 저렴한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미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S&P,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IMF에서도 우리나라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재명은 어떤 노동정책을 취한다고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재명도 꼭두각시 같아요. 민노총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민노총 아까 현대제철 예를 들었잖아요. 정부에서 상여금 얼마 올려주겠다 됐어요. 현재는 우리나라 어렵지 않냐? 현대제철 어렵지 않냐? 그런데 민노총이 들어와서 그 근로자들 또 부추겼어요. 더 달라해라, 더 달라해라. 결국 전리다 못한 현대제철에서 회사 폐업했습니다. 공장 폐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추긴 민노총 도망가버리고 남는 것은 현대제철 근로자, 실지, 아스팔트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노총의 민낯입니다. 저는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노란 봉투법 만들 때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상공회의 소장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노란 봉투법 만들어주면 미국 기업들 철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EU 상공회의 소장 똑같은 말 했습니다. 노란 봉투법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미국에 한국에 와 있는 EU 기업들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인 대표 송경식 CJ 회장께서 이재명 보고 부탁했습니다. 1년 만이라도 늦춰달라고. 1년 만이라도 노란봉투법 좀 연기해달라고. 하지만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체정됐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 묻습니다. 과연 민노총 요구한 대로 그러면 기업들 까지 떠나고 나면 노동자 처벌이 오겠습니까? 성경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식 아닙니까? 포도원이 있어야, 포도원 농장이 있어야 품꾼들도 가서 그게 일할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통계가 나왔어요. 상위 1%가 부담하는 납부하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49%를 낸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 몇 프로라고요? 49%, 곧 50% 가까이 낸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85%를 낸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미국도 이미 자본주의에서 깨달았겠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줘야 이민 안 갈 거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 저도 솔직히 여기 앉아계시는 미 LA 우리 교민 여러분 부럽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지금 이곳까지 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업가가 돈 많은 사람,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외 이민자 순위가 4등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 싶다 이 뜻입니다. 이미 돈 많은 사람들, 이재명 정권에서 도저히 이거 기업도 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서 이미 이민 떠나가고 있습니다. 현명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70억입니까? 70억을 내야만이 바로 이민, 투자 이민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시민권 가지신 분들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래 됐습니다. 망가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업가를 적대시하고 이들을 해외에 떠나가게 만들고 EU 상공회의 소장, 미국 상공회의 소장, 우리나라 경영인 대표도 전부 다 결국은 한국에 기업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이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아들아 네가 대한민국 사업에서 성공해라. 네가 스타트업 기업 차리고 벤처 기업 차리고 회사 성공하는 데 봐라. 과연 한국에서 기업하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스라고 답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걸 각자 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팩트는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촛불행동에 김민웅이라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형입니다. 그 촛불행동 김민웅이는 우리의 롤모델이 베네수엘라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베네수엘라 30년 늘리는 우리도 26년 늘렸다. 베네수엘라가 모델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히 의심이 듭니다. 이재명 정권은 안보도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고 친중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이따가 말씀드린다 다 깨가고 자유시장 경제도 깨려고 하고 있고 왠지 대한민국을 한 몸에 다 망하게 해서 일부러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서 차베스가 14년 집권했듯이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희가 3대 집권했듯이 왜 전체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나눠줄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진보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께 저는 이 실체를 좀 알아야 될 제대로 판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나는 그래도 보수 싫어. 진보가 좋아. 대한민국의 진보는 종북 좌파입니다. 무슨 소리야 임마!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100여 개 대학의 안에 가면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전국대학 100개가 넘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한국대학진보연합이에요. 뭐라고요? 한국대학 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대진연 뭐 하는지 아세요? 지난 1,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할 때는 그들은 탄핵 반대하는 사람한테 가서 못하게 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은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검색하면 나와요. 증거가.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지명문을 암기 반복 속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단체라고요? 대진연 바로 진보연합이에요. 진보연합. 이석기 씨라고 알죠? 네. 우리나라 바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통신은 누가 장악한다. 공항은 누가 장악한다. 그리고 방송시설은 누가 장악한다. 이거 다 지령은 다 가지고 있다가 그게 뽀록이 났어. 들켜가지고 간첩죄 지명받아서 바로 이석기는 간첩 감옥 갔죠? 네. 간첩 아닙니까? 네. 북한 지령 아니 체제 전복이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통신은 누가 장악하고 방송도 누가 장악하고 군대 시설 어디가 뭐가 있고 이걸 북한에다 갖다 바치고 있던 놈이에요. 이거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 이름이 무슨 당인지 아세요? 통합진보당이에요. 청년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요.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것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왠지 듣기 좋은 당을 가지고 용어 선점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자, 자유시장 경제 옳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수구 꼴통, 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 걸 고수하는 것은 수구주의고요. 보수주의는 뭐라고요? 보수주의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은 뭐라 했죠? 한미동맹. 그리고 가정, 종교의 자유, 가정의 가치 존중, 생명과 인권 존중,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링컨 다음으로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81년 당선되고 때 전환길이 부르짖게 바로 레이건 정책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수주의 정책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소련을 붕괴시킨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덕분에 미국이 급성장하고 다시 부활되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찌그러지고 그 속에서 결국 구소련이 붕괴시킨 그 영웅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짖기 아까 제가 말한 정치, 경제, 사회 이 조목조목 짚었던 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고 금방 제가 아까 말했던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안보는 한미동맹,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법치, 공정, 상식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 이걸 부르짖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레이건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싫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했는 것에 반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평가 달라지겠죠.
했지만 저는 팩트를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청년들께 저는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연 당신들은 좌파 사상, 즉 네오 막시즘이든 또는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가들이 떠나면 근로자들도 아까 현대제철처럼 다 실제로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전체 49%고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85% 내는 거예요. 세금 아예 안 내는 사람이 25%예요. 1원, 10원 안 내는 사람이 25%가 된다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먹고 늘려 사는 게 누굽니까?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이런 포항제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출해 나와서 수출해가 땅을 걸고 경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더 남아있어야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보장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란봉투법 만들고 상법 개정하고 이렇게 결국은 기업가들 떠나가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지켜보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까? 저는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 살림살이 나아지는지, 소비 쿠폰 나눠주니까 좋다고요? 내년에 저소득 가지고 200만원 나눠준대요. 200만원, 2천만원 나눠주기 왜? 이거 나눠주자 왜? 그렇게 나눠줬던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베네수엘라가 1년에 물가가 몇 프로 상승했는지 아세요? 10%? 물가 몇 프로? 200%? 1000%? 67,000% 올랐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온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67,000포인트 기억나? 퍼센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차별성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바로 그렇게 속여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왔다가 베네수엘라 망했잖아요.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약 소굴이 됐잖아. 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범죄자들이 덕실거리고 마약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살리고 그 똑같은 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 많이 잡혀갔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가 왜 망했습니까? 전에 폴포트라고 공산정권 들어서가지고 200만 명 학살했는 거 알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킬링 필드. 그 뒤로 이어진 정권이 바로 친중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경제가 다 망가졌죠? 충격적이죠?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 때문에 망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 있죠? 중국의 그 식민지대에 있어요. 충격적인 나라가 뭔지 아세요? 숫자 말씀드릴까요? 캄보디아 GDP 국내 총생산의 50%가 프린스 기업, 바로 태자 기업 한자 영어로는 프린스 기업 그룹에 거기에 비롯한 범죄자 마약 팔고 이렇게 해서 스캠 사기치고 이래서 벌어들이는 범죄자가 벌어지는 소득이 캄보디아 전체 생산량의 50%예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가 과연 당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그 좌파들이 추앙했던 그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를 지금 이야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 전환기가 왜 학습할 나왔고 미국에 왜 왔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딴 쪽으로 또 맞습니다만은 바로 유튜브도 그렇고 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발전할까? 거꾸로 말하면 그곳의 모든 것이 그 문제에서 거기에서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 가르쳤지 않습니까? 학생들 가르쳤는데 아까 그 이야기만 하고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청년들도 선택해야 되죠. 나는 자유시장 경제 보수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진보가 뭐라고요? 통합진보당, 지금의 진보당, 민노총, 전부 조국 좌파 세력 아닙니까? 그것을 추구할 것인지 베네수엘라의 길을 갈 것인지 중국과 북한처럼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엄연하게 잘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이걸 저는 깨우치고 싶고 진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제가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미 아까 말했던 막시즘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군사 안보 쪽으로는 한미동맹,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가를 존중하자. 근로자와 기업가는 민노총처럼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노사관계, 거기다가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다가 인권, 생명, 거기다가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이런 가치가 아까 넉자가 무슨 주의라고요? KCP의 뜻입니다. 바로 보수주의 연합, 보수주의 아닙니까? 근데 왠지 와닿죠? 왜 와닿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수주의라는 가치는요,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불쑥 마르크스나 공산당스는 자본론 쓰면서 불쑥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보수주의 가치는 누가 봐도 그래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류가 수천 년간 이미 경험을 통해서 결과로서 검증이 된 가치를 5가지로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편적 가치를 통해 검증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길 수밖에 없고 옳을 수밖에 없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네오마르시즘이든 기존의 마르시즘이든 간에 이 마르시스트들은 언뜻 보면은 여러분 다 퍼주고 나눠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진흥순, 뭐라고요? 좌파 탈출은 진흥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좋은 사례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지난주죠? 전 세계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176이 아니고 276. 여러분 180만 대도 천재 아니고 저는 100이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276이라는 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혹시 이 영상 보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청년 제가 인터뷰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망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천조국 발행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타핵 정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많이 계몽, 비상기업의 뜻이 뭔지 아느냐, 비상기업의 내란이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이상하다, 우리나라 언론도 편향됐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알려줘서 많은 청년들에게 깨어나게 된 게 천조국 발행, 이름도 특이해요. 저도 그것을 보고 야, 이 여자 멋있다. 미국이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한글로 자막 나오고. 저 못 알아들었어요. 자막 보고 알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 오면서 그분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 오는데 꼭 뵙고 싶다고. 저도 천조 판행이 희망하면 거기에 나가고, 당신도 우리 재난일 뉴스에 유튜브에 같이 출연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직접 만났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직접 만났고, 그 전날 3일 전날 직접 통화가 돼서 이메일을 보낸다고 답변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뭐 제가 제 말을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저보고도 되게 용기가 있다고 해야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용기보다는 나는 좀 우리 제자들 대한민국에 망해가면 어떡하나, 이재명이가 지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 안보가 만든 게 안보의 안전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고, 그 뒤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더 가난한 이런 나라가 지금 국력 작년 기준 세계 6위, K 방산 5위, K 제조업 5위, 경제력 10위까지 올라온 게 누구 덕분인데?